여러분, 만약 한국에서 어떤 대선 후보가 유세장에 진짜 전기톱을 가지고 나와서 막 휘두르고 방송에 나와서 쌍욕을 막 퍼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후보 사퇴시키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기 아르헨티나에서는 청년들이 그 미친 행동을 보고 와, 드디어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났다 라면서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망가졌길래 청년들은 점잖은 엘리트 대신 전기톱을 든 괴물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내린 이 처절하고도 위험한 진짜 이유를 날카롭게 파헤쳐드릴게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는데 오늘 가격과 내일 가격이 달라요. 실시간으로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이거 뉴스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일상이었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연간 물가 상승률 200%. 월급 받으면요. 은행 갈 수 없어요. 저축 할 수 없어요. 그날 바로 써야 돼요. 왜냐고요? 오늘 지금이 제일 싸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내 돈 가치가 매달 반토막이 나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원래 잘 살던 나라였어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경제 대국이었어요. 당시엔 1인당 소득이 스위스, 독일보다 높았다니까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드림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꾸면서 수백만 명씩 대서양을 넘어오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원래 가난했던 나라가 아니라 최정상에서 추락한 나라인 거예요. 문제는 그 추락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20, 30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자식이 부모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 반대예요. 지금 청년들의 할아버지 시대는 소고기도 마음껏 먹고 유럽 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정말 황금기를 보냈던 시대였고요. 부모님 시대는 경제가 엄청 흔들렸죠. 근데 그래도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중상층도 있었고요. 부모님 시대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청년들은요, 집 살 수 없어요. 월급? 월세 내면 얼마 안 남아요.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소고기 이제 마음껏 먹지도 못해요. 저축? 이건 그냥 불가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노력해도 안 바뀐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학습된 세대가 바로 지금 아르헨티나 청년들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는 단순히 경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조가 너무 이상해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자기 지지자들을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아지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하겠죠?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때 정치인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저희가 복지 더 늘려드릴게요. 그리고 돈을 또 찍어요. 돈을 막 미친 듯이 또 찍어요. 이 시스템이 그냥 무한 루프로 지금까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합법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국민들 등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는 시스템인 거죠. 정부가 매달 내 월급을 몰래 깎고 있는데 그걸 복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르헨티나 청년들은 이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릴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라카스타, 정치 기득권 카르텔이에요. 정치인,
고위 공무원, 노조, 일부 기업까지 묶인 권력 네트워크인데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좌파, 우파 서로 싸우는 척하고 정권 교체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권력 잡으면 자기 사람 꽂아놓고 세금으로 자기들 시스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때요? 이제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 위협으로까지 느껴져서 증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비에르 밀레이. 펑크러진 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고 TV쇼에 나와서 진행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세장에 전기톱 들고 나와서 막 휘두르고 처음 보면요. 완전 미친 사람 같죠. 근데 여기 아르헨티나 청년들은요, 드디어 정상적인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지난 수십 년간 본 게 뭐예요? 빳빳하게 잘 다려진 정장 입고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는 말들로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계속 망했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머릿속에는 세련되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정치인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는 공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때 밀레이가 나타나서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에초로 이 도둑놈들아! 밀레이가 내뱉는 이 품위 없는 욕설과 표현의 강도가 지금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느끼는 이 분노의 깊이와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복잡한 경제 수치 10마디보다 우리나라 진짜 망했잖아 라고 같이 화내주는 그 한마디가 청년들에게는 그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답답함을 한 번에 확 풀어준 느낌이었던 거죠. 밀레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유명한 전기톱. 이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썩은 정부 지출, 쓸데없는 부처들, 내 세금 축내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들을 이 전기톱으로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이걸 한 장면으로 보여준 거죠. 말만 번지르르한 정책보다 유세장에서 윙 돌아가는 전기톱 소리 한 번이 청년들에게는 훨씬 더 확실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말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 당신은 5년 안에 죽습니다. 하지만 대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수도 있는데 성공 확률이 50%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00% 죽는 길, 50% 확률로 살 수 있는 길. 아르헨티나 청년들에게 밀레이는 위험하지만 유일한 수술칼이었던 거예요. 2023년 12월 말 밀레이는 취임 이후 약속대로 전기톱을 휘둘렀어요. 공무원 줄이고 보조금 삭감하고 정부 지출 자르고 당연히 국민들 삶은 비명을 지를 만큼 힘들어졌어요. 빈곤율은 치솟았고 거리의 시위들은 끊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동시에 안 잡히던 인플레이션 수치가 꺾이기 시작했고 만성 적자였던 국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2년이 지난 지금 아르헨티나 청년들은 자기들이 뽑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반응이 완전 엇갈려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해요. 적어도 방향은 맞다는 거죠. 물가가 실제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정부가 적자를 줄였고, 이 나라가 드디어 정상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기존 시스템에 강하게 불만을 가졌던 청년들은 지금 아픈 건 맞는데, 이건 수술 과정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개혁이 아니라 파괴야. 보조금이 끊기면서 생활비가 폭등했고, 공공요금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터진 거라서 일부 청년들은 개혁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미래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대 지금 당장 버티기 힘든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기존 정치로 돌아가자니 지금까지 실패를 이미 너무나 많이 맛봤고 밀레이를 포기하자니 지금까지 견뎌온 이 고통이 의미 없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 커요.
이 속사정을 모르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 나라 청년들이 왜 헝클어진 머리로 욕설을 퍼붓고 전기톱이나 휘두르는 이 미친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르헨티나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유일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미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부수는 사람이 위험한 걸까요? 아니면 계속 그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게 더 위험한 걸까요? 아르헨티나의 이 드럼이 정말 나라를 다시 살려낼지 아니면 고통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나라 청년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대신 자기 손으로 판을 바꾸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고 누군가는 버티지 못해 무너지고 있어요. 만약 이 개혁이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다면 지금 누군가가 겪는 고통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희생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고통까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오!